저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저는 네. 일본도 단기 선교로 15일 2번 갔었거든요. 아, 현실에서 했는데 이게 일본 내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사회가 너무 움츠러들고 있고 약간 좀 이제 이해하기는 하지만 다원주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 약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는 뭐 일단 담임 목사도 다 아니고 맞습니다. 거기 안에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전 청소년만 받고 청소년만 해야 될 때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렇죠. 쫓겨나요. 네, 쫓겨날 뻔한 일본도 적- 마찬가지예요. 네, 쫓겨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거는 알고 계셔요. 아이들은 설교를 통해서만 전도사님, 목사님 계십니까?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설교는 복음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는 굉장히 성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걸 떠나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서 성경 외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햄버거 사주면서 야, 너희들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셔야 되죠. 강단에서는 성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지금 그 중국인 그 청년도 설교 때는 성경 얘기만 들어요. 성경에 관한 얘기,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성경 외에 식사 시간, 특별히 1대1로 독대할 때는 정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의 문제점들부터 다 얘기해줘요. 야,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들, 어느 교회는 제가 이제 요즘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가 실직을 하는 바람에 요즘 저랑 같이 사역을 다니고 있거든요. 어느 큰 교회는 일본 신주쿠 시노쿠보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음향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콘서트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는 음향 시스템 제일 작은 교회가 시작한 지 제일 늦게 시작한 교회가 음향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저희 교회 음향 시스템을 가져가서 거기서 콘서트를 이제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왜 이 장로님들이 이 음향 시스템을 안 사냐고. 모르니까 안 사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석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점들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의 고민들 설교 시간에 얘기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끝내놓지 못하고요.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세요. 친구들 요즘 너무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 동성연애 이런 거 애들끼리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막 시작해요. 일본은 벌써 그 문제가 끝났어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만남 속에서 이 아이들을 길러가는 거지 예배 한 번으로 아이들을 바꾸지 않고. 네. 또 뭐 질문이 답이 됐나요? 네.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또 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좀 비슷한 질문 네.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적절하고 알맞게 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아직 잘 이해가 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합쳐진 시대가 아니라 이게 서로 네.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마주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아직 이 한국 배경에 있는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네. 저가 속해 있던 여기가 좀 중립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속해 있던 교회는 한 여기쯤 될 것 같고요. 예수전도단은 조금 여기쯤 될 것 같고, 뭐 CCC 분들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신학대학 감신대는 한 여기쯤, 성공회대는 여기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좀 개방적인 뭐라 그러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 이거 안에서요. 저는 뭐냐면 이 다원주의 시대는요 다 가지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이걸 알고 싶어서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하면 2시간씩만 기도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받아봤고 또 감신해서 논문도 써보고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거를 다 갖고 있지 못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좀 여기서 답이 됐나요? 네, 그거고요. 나는 어떤 위치야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원주의 시대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이끌고 선교 사역을 한다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예전엔 됐죠. 예전에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다 나는 이쪽인 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나는 이쪽쯤이야. 나는 이쪽쯤이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원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든 여기서 목회를 하든 여기서 목회를 하든 내가 여기서 선교를 하든 저기서 선교를 하든 누구하고나 다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하고나 다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 멘토로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님이고 같이 선교하시는 분은 동맹교단 기독교 중에 일본 동맹교단 또 지금 뭐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님이고 그것들을 가리지 않아요. 이분의 마인드와 이분의 그런 선교적인 생각이 나하고 같다면 그런 선교적인 생각도 따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누구하거나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거죠. 제가 그 음향장비 가서 이거 했던 그 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분리해서 나온 이 교회는 그냥 교단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가서 협력해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 노숙자들한테 도시락을 준 지 20주년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음향 장비가 우리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아멘. 가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같이 사역하는 거죠. 저기 감사했던 건 이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열려 있구나라는 것에 좀 감사했었어요. 네, 또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답이 됐나요? 네, 마주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우리는 여기 정도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다 품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네, 질문 있어요? 네. 한국에서 그리고 선교를 갔을 때 뭔가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저랑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배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글쎄요. 네. 첫 번째는요. 선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첫 번째는 이 연합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건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판 바꿔야 됩니다. 선교지 판을 바꾸고 싶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소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어려움이었고 그냥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끼리만 하는 그런 선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선교사로서 이제 인재 신입 딱지를 띈 거죠. 그 인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세대의 선교회라는 사역을 어떤 선교사님이 CCC 출신 선교사님이 일으키셨고 그거하고 CGN TV는 오늘의 교회거든요.
온누리 교회 CGN TV하고 제가 연결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끌어다가 연결시켰어요. 이 CGN TV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너무 많았고, 이 다음 세대 선교회는 교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교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었고,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니까 CGN TV에 지금 이제 시작되는, 이게 얼마 전 지난달에 저와 이제 다음 세대 선교회가 사회입니다. 그래서 CGN TV가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전해주는 이 사역을 지금 해야 돼요. 다원주의가 아니면요, CGN TV하고 CCC하고 둘이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 하나 딱 걸어주니까 막 지금 일이 막 사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지인들을 대한다. 선교사는요, 외지에서 약자입니다. 외국인이고요, 약자예요. 뭐 다른 선교지를 가도요, 인도에 가서도요, 약자입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것보다요, 그들이 우리를 대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로서 배타적이거나 선교사로서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는 힌두교 믿고 있으니까 잘못됐어, 너 기독교로 개종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좋은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일본인 성도님도 한국 생활이 있었으니까 저희 리하고 오고, 그러니까 일본인들과의 그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참 선입견이 없다, 이 사람 벽이 없다.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 일본 사람들은 떠나죠.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좀 지금 저희가 자라온 기독교 배경 안에서 그렇게 해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일본 선교를 하시잖아요. 일본 선교를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랑 역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트러블도 있었고, 또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과 어떤 생각들을 듣다 보면은 인간적인 감정과 국가적인 어떤 감정 속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좀 구체적인 어떤 내역들을 좀 듣고 싶고요. 일본 선교하실 때 아까도 SNS와 유튜브 활용에 대한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어디든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선교하심에 있어서 하나 붙잡고 가시는 특수한 전략이 혹시 있으신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난 이런 얘기를 못하고 오늘 강의를 내려갈 줄 알았는데 기억이 하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뭐냐면요, 사실은 북한 선교가 저의 관심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술전도단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제가 예술전도단 캠프에서 선택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하시는 그 단체 대표 목사님의 강의였어요. 그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데 지금 불이 일어나는 거죠. 비전이 부어지고, 하나님 북한 선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안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20살 때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그럼 일본 선교를 가야겠다. 나는 일본 선교사가 돼서 이 북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가요. 이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선교적 전략으로 다가왔던 거냐면 디아스포라 미션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미션 아시죠? 한인들이 그 현지에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그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현지 다른 지역에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한인교회로 방향을 돌린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내려갈 뻔했다라고 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 선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일본도 중국 선교하기 좋은. 그러니까 에어리어 땅의 개념이 아니라요 민족의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이 민족을 전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어디든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뭐 이런 다문화 가정들 지금 벌써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너무 쉽게 그런 커뮤니티와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일본이 준비가 되어야 북한 선교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냥 제 느낌에 제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저희 교회 조선족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도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변이나 이런 다 출신이 연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 가서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양육하고 있는 그 청년도 청년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뭐야? 야 우리 연길에 교회 하나만 세우자. 너 잘 돼야 된다. 너 잘 돼서 우리 연길에 교회 하나만 세우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한테는 제약이 없잖아요. 갖고 싶고 거기다가 건물 세우고 싶으면 허가 받아서 건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국적자니까. 제가 선교 전략으로 생각한 거는 이 디아스포라 미션이었고요.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구성원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좀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연합과 소통이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2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예수전도단 소속 누구도 파송해주지 않던 그 상황에서 2년 있어보고 또 일본에서 지금 이제 6년, 7년 차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연합과 소통. 연합하지 못하면 선교가 되지 않고요. 소통하지 못하면 결국엔 자기 혼자 고립되다가 그냥 살다가 나오는 게 돼요. 선교라고 하는 거 처절할 만큼 끈질기게 소통해야 하는 것이 다른 단체와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평신도들과 또 다른 민족들과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또 다 됐나요? 질문 답이? 또 혹시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편하게 하시고. 아까 또 하나 제가 말하신 게 반일 감정. 반일 감정이요? 반일 감정. 저는 근데 이제 워낙에 한국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반일 감정 그런 극우의 감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반일은 못 느꼈고요. 반 기독교는 이번에 교회를 열면서 느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딱 제가 부동산을 2달 동안 거의 꽉 채워서 60일을 청년 하나랑 저랑 돌아다니면서 60일을 진짜 헤매고 다니면서 그 부동산마다 보이는 데가 다 들어가고 딱 들어가서 교회를 나가세요.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끝내자마자 올해는 없습니다. 다 문 닫아요. 박해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뭐 실질적으로 반일감 못 느껴요. 그 정치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얘기. 지금은 한국 엄청 좋아하고 한국 사람,
한국 문화 이거에 완전 다 그냥 다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이 대세고요. 지금 반일 감정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얘기고요. 실제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우리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시구에서 만날래? 아니면 동경 쪽에서 만날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시부야 아니면 시노쿠보예요. 시노쿠보는 뭐 한인타운.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데는 다 한국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한국 문화로 선교하기 좋은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본은 적어도 그런 상황이고요. 반일 감정보다 특별히 느끼는 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해요. 교회라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교회 그것도 저희도 이제 교회 장소를 얻을 때 이 조선족 직원분이 중간에서 조율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장소를 얻을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아니지만 차별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는 문화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건 되지만 그 자리에서 갑자기 교회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제 딱 분위기가 냉각되죠. 그렇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들이 다 국제 결혼해서 저희 향수님 두 분이 이제 일본인인데 가족 모임을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맨날 가면 교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 얘기 안 하면 이제 모이겠다고 저희 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모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한 명, 두 분만 마치고 싶은데. 네. 저도 북한 선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한 저희 한국 친구들 만나면 한국 네. 가서 상수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한국 교회는 사탕보다 빨갱이를 더 싫어한다고 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내에도 조총련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관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제가 지금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그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시고 그 교회 바로 앞에가 뭐죠? 북한학교, 조선학교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조선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딸 둘을 다 조선학교에 보냈어요. 북한 사람도 아닌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고요. 사립이기 때문에 학비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문 열면 바로 교문이니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그 학교에 보냈는데 조청년 그런 구분은 특별히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북한 문화하고 만날 수 있고요. 또 저도 아직까지는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 함께 다니면서 청년의 이야기로는 한국에 적응 못하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국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적응된 일본으로 넘어요. 일본에 넘어왔을 때 이미 다 망가진 상태로 넘어온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일본 안에서 이 탈북민 사역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술집으로 다 술집이나 이런 쪽으로 취직 100%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밖에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모르죠. 또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좀 일본에 오시는 탈북민들은 조금 심각한 상태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탈북 사역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사역도 북한 사역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같이 협력하시죠. 네, 일본에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또